지금 이제 PPT 화면을 띄웠는데 저희를 소개하는 말로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저희가 모이게 된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키워드식으로 좀 풀어볼게요. 정치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미지? 아니면 어떤 낱말이라던가 정치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정치하면은 뭔가 나랑 뭐 별로 그렇게 관계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좀 낯선 세계, 이익 집단의 어떤 충돌들, 이런 갈등들 표출되는 걸로 많이 보이실 텐데 객관적인 자료로 한번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료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81%, 주로 이제 정치 국회의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대표해서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자면 그렇게 성별 비율이 있고 또 평균 나이가 54.94세예요. 그 평균 재산은 21억 7,942만 원. 이게 이제 21대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통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신 그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보면 글쎄요, 남성인 분들은 뭐 있을 수 있겠죠. 평균 나이도 지금 정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저의 세대나 이 두성실 활동가 세대하고도 좀 멉니다. 재산은 21억 넘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좀 멀죠. 멀어요. 그 정치하는 엄마들 했을 때 대체 정치하는 거랑 엄마들이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치라고 여겨지는 그 영역을 좀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그렇다. 정당과 정치 권력 독과점한 중장년 남성들의 엘리트 정치가 지금 현재의 정치라고 본다면 그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아이들 그리고 양육자들. 엘리트 집단들의 어떤 특성을 보면 직업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그들의 정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과대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인 욕구는 대체 누가 소화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마를 떠올렸을 때 이제 우리가 당사자로서 여기는 건 육아를 할 때 너무나 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듯한 그런 고립감도 많이 느끼고 또 고용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또 되고 있고 비하는 또 비일비재하고 아줌마라던가 이런 언어들 또 이게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돌보는 양육자로서 다시 우리의 엄마가 소환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되풀이되는 게 정말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들을 위한 정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동인권에 특별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강의를 좀 진행하고 대화하는 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김정덕 활동가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엄마들 처음 시작하던 시점에 첫 아이가 4살, 그리고 둘째 아이가 젖먹이였던 것 같아요. 5살, 2살. 근데 이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이제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첫 모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갔던 절박한 심정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아이와 내가 함께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의 국회 혹은 뭐 시의회나 여러 그야말로 정치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구들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어떤 정치적이고 삶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의식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엄마들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엄마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각 가정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고 시간적이고 인적 자원이 그리고 또 정부나 그야말로 국가가 아이들에게 쓰고 있는 어떤 예산이나 혹은 인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한정적인 상황에서 질문에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 사고나 비리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또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걸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들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가장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선택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도 함께 행복하면서 서로의 인권이 충돌하지 않고 지켜내려면 정부가 변하고 국가의 정책이 변해야 되고 그것은 당사자들이 정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 자신의 삶과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한 의지와 노력과 사건이 발생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로 국회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직결시켜서 변화시킨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시작됐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정치라는 것이 아동인권과 육아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나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현장 전문가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저출생 문제나 저인구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혐오의 문제들로 사회적 약자들이 그 피해를 오롯이 떠안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이제 엄마들 그야말로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이 있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가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엄마에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물리적으로 아빠이거나 혹은 비혼이거나 이미 아이를 다 키운 사람들은 저희가 말하는 엄마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단어를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회적 모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결국에 돌봄이라는 거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애 주기에 걸쳐서 그런 정말 운명적인 어떤 역할인데 우리 사회가 돌보고 돌봄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 이류 시민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돌보는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영역인 것처럼 묘사되거나 처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애나 보는 사람이라는 어떤 관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엄마라는 것, 그리고 돌본다는 것에 대한 폄하된 어떤 시각 이런 것을 전복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엄마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것을 이루는 돌봄의 주체가 되는 모든 이들이 엄마다. 그래서 모성이라는 것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낳고 키운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면서 돌봄의 주체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선언을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 것이고